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의원입니다. 지난주 종합정책 질의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결정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 빈곤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과 차별입니다. 먼저 오늘은 범죄에 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제폭력 관련해서 경찰청과 행안부, 법무부 등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님 어디 계십니까? 교제폭력 관련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예, 현장에서 넉넉할 정도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죠, 올해 화성에서 있었던 납치 살해 사건의 주요 타임라인입니다. 9번에 걸친 경찰 신고, 고소장 제출, 변호사의 고소 보충 이유서,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니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으나 결국은 숨어 지내는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통계를 보니까 2024년만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에 의한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 그리고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5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최소입니다. 언론에 나타난. 혹시 법무부 장관님 이런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교제라는 아름다운 말 뒤에 폭력이라는 말이 붙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수많은 여성들이 교제하는 것도 불안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법무행정을 책임지시는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 경찰청,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통계를 모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최소 이틀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합니다. 15.8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머나먼 후진국에서나 나오는 기사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이 문제 바로 즉시 해결해야 되겠지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빨리 그 범정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법무부나 경찰청의 국정과제는 교제폭력 관련한 피해자 보호도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도 통합지원, 그리고 교제폭력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면 피해자의 신속 안전한 일상 복귀에 기대 효과가 있다고도 하셨네요. 문제점은 이에 대한 인식이 일선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라고 합니다. 이 가해자들의 특성이 피해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대부분 현장 종결되고 검거율도 매우 낮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는 경찰청의 현장 대응의 문제가 우선 지적되고 있고요.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나오셨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관련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높다는 말씀도 우선 드립니다. 특히 경찰 관련해서는 물론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교제폭력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선의 경찰관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신 전문가로 꾸려져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피해가 누적되어야 겨우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당시에 그다음에 첫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많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강력범죄로 나아간다는 예상을 해야 되지요. 특히 심리적 지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잘 못하거나 신고한 이후에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해자의 말만 듣고 현장에서 종결해 버린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형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법률안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각 부처에서 반드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해결책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해서는 실은 전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지켜주지 않으면 늘 불안함이 가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후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상황에 대한 초동 대응 경찰에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 불허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엄정 수사해야 된다. 초기부터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피해자 공백이 없게 저희가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경찰청에서 이 관객성 범죄라고 하잖아요. 대응하는 본부처 협의체를 만들 거라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첫 회의합니까? 지금 현재 이제 스토킹과 관련해서 아직 안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빨리 회의 시작하시고 대응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냥 정부 부처 여러 부처 모여서 하듯이 회의하시면 해법 안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민생 범죄 관련해서 경찰도 충원하고 장비도 확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관련해서는 여러 시스템도 연계 강화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성과, 현장, 그리고 증명의 정치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살리셔야죠. 경찰이 현행 법령 안에서 최대한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일부 책임이 물어지는 것도 경찰청 차원에서 그리고 법제화해서 뒷받침해야지 겨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두 분 장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또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점차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님. 예, 말씀 주신 대로 교제 폭력에 대한 인력 확충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고요. 또 현장 인력들이 교제 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이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예, 사건이 인지된 초기부터 전담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어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또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경찰청에서는 관련한 제도를 저희 의원실에 와서 꼭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